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을 연결하겠습니다. 사실상 예비 대선전이라고 불리운 부산 사상구에서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비롯해서 울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당초 목표한 의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상임고문의 도전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당내 문제도 얘기 나눌 것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안철수 교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고문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 전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부산 지역 선거 결과 관련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절반의 성공의 반대편에는 절반의 실패란 말도 따라붙을 수 있겠죠. 예. 어떻게 그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평가는 받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부산 지역의 벽이 여전히 두텁고, 예. 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죠. 예. 그러나 이제 의석수는 욕심만큼 안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산의 민심이 많이 변했고, 예. 또 부산의 정치가 바뀌고 있다라는 큰 희망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와 우리 후보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결과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저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고, 예.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이번에 부산과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낙선한 우리 그 후보들 예. 정말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가 저한테 집중이 되면서 예. 그분들 선전이 좀 묻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도전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인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또 언론도 그렇게 썼고요. 예. 그 말뜻은 분석하는 그대로입니까? 이제 부산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 때문에 출마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어쨌든 이제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죠. 예. 그래서 좀 무겁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늦지 않게 예.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너무 늦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5월 4일에는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비대위 체제로 당이 가고, 예. 그 다음 달에는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갖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예, 그런 일정에도 맞춰야겠지만, 예. 또 일정하고도 무관하게 이제는 제가 또 입장을 정할 때가 되었으니까, 예. 이렇게 가급적 빠르게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당에서 향후의 일정은 정확하게 다 나온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지금 이 정도에 말씀하신 것으로서 공식 그 출마 선언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예. 실질적으로 문재인 고문의 대선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는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정사실화되었다기보다는 예. 하여튼 조만간에 예. 제가 그 입장을 정해서 예. 그것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선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부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40.2%가 됩니다. 예. 야권연대. 그래서 지난번에 6.2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선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그걸 이제 크게 뛰어넘지는 못한 상황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맥시멈 45% 정도가 야권의 부산에서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는지요? 이번에 그 야권 정당들이 부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41.2%입니다. 예. 새누리당보다 한 10% 정도 뒤졌을 뿐이거든요. 예.
이 야권 연대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42.5%인데 예. 앞에 것은 이제 정당 득표율이고 이번은 이제 후보 득표율이죠. 예, 예. 그래서 이 후보 득표율은 새누리당 후보보다 7%밖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선전이죠. 예.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는 우리 쪽 득표가 늘어난 게 아니고 그때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쪽 득표율만 올라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고 양쪽이 모두 다 결집됐던 그런 선거였던 2002년 대선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는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서 득표율이 29.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30%가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그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득표율이 올라간 거여서 예. 그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번에 야권 연대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 예. 42.5%가 더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예. 이 대선 승리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 것이 지금 부산 지역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이른바 중원, 그러니까 강원도와 충청도 쪽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때문에 당이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쳤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이제는 좀 더 넓혀야 된다. 이런 그 주장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예.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뭐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이 좀 진보와 보수의 구도를 좀 뛰어넘는 예.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어쨌든 뭐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래야만 안정감 있는 그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총선 결과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만 예. 그러나 그것이 뭐 대선 승리에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상임고문의 개인의 이른바 스펙트럼 문제로 그러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너무 묶여 있으면 이른바 대선을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당시로서는 굳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었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친노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은 이미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예. 그 10년 전의 비전하고 10년 후 지금의 그 비전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설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10년의 세월이 흐름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여러 이제 실패도 경험했으니까요. 예. 예, 뭐 그런 점에서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 참여정부의 비전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하고는 예. 크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분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예. 라는 이미지는 저는 가지고 가겠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한명숙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 이후에 한 전 대표에게 총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닙니다. 이게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의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예. 이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뭐 같습니다. 예. 한 대표님 생각도 같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표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 후속 방안, 그러니까 뭐 군항 대행 체제로 가느냐, 안 그러면 비대위로 갈 거냐. 예. 비대위로 간다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부터 요구하고 나서고 그 때문에 이제 갈등 생기면서 후속 방안은 뭐 논의조차 못 해본 채 대표가 쫓기듯이 그 물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을 더 이제 걱정시키게 됐다는 예. 이제 생각이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패배보다 패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태도가 좀 지지자들에게 더 큰 허탈감을 준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 그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른바 친노 책임론을 제기하는 당내 이른바 비노 세력에 대한 견제용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친노 비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상식의 문제고 도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른 분이 대표였더라도 뭐 제 생각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친노 비노라는 프레임도 예.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에는 그 국민의 정부와 이제 참여정부 때 사람들이 망라가 돼 있고 또 두 정부를 걸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언론에서 비노라고 하는 분들도 뭐 거의 대부분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고 예. 또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정신의 개성을 말하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누가 친노고 누가 비노냐? 예. 저는 이제 언론의 어떤 좀 상투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제 당연한 의견이 나왔던 거고 예.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했던 건데 예. 이런 것을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과 뭐 견제 이렇게 뭐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언론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데에다가 친노와 비노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그 틀이 맞더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측면도 있겠지요. 당내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그 정치권 참여, 물론 오늘 이제 안철수 교수 측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교수의 입당을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선 안철수 교수의 영입을 당내 일부에서 어느 그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어저께 문성근 대표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하긴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통합당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받고 있는 지지하고 예. 또 안철수 교수가 받고 있는 지지가 합쳐져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그 안 교수님하고 힘을 합칠 방안, 예. 뭐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안 교수는 또 정당 사람들하고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른 분인 것 같고, 예. 또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분의 입장을 도외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재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정치에 들어선다면 그 시기나 방법 같은 것은 그분의 판단과 선택에 예. 맡길 문제가 아닐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각자 가다가 나중에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 방법이 두 가지겠죠. 예. 하나는 이제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함께 나서는 길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결정된 후에 그 제3정파의 후보로서 후보 단일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그분에게는 득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선택은 안 교수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든 또는 뭐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또 예. 제3의 다른 방법이든 예. 하여튼 우리 쪽하고 안 교수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 예. 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또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도록 뭐 또 그 노력할 예. 생각입니다. 문재인 고문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법은 그럼 뭘까요? 글쎄요, 양쪽의 지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이 예. 이제 가장 나을 텐데, 예. 그러자면 이제 안 교수 쪽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를 또 온전히 좀 잘 모으는 것도 필요할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생각이나 스케줄들을 예. 안 교수 본인이 갖고 있을 거다 예. 하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까지만 놓고 보자면 안 교수는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성근 대표는 인터뷰할 때 이른바 당권과 대권 일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나서는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성근 대표의 개인 생각은 이건 좀 바꿔가지고 대선 주자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상임 고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문성근 대표 인터뷰 내용을 잘 모르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정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는데, 다만 이제 지금처럼 또 당권 대권을 분리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을 좀 정점으로 한 그 새누리당 쪽의 어떤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구조, 예. 이런 게 이제 얼핏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 제왕적 통제 방식이죠. 예. 이 정당 민주주의가 없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에 비하면 이제 민주통합당은 좀 시끄럽고 수순하게 보이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활발하지요. 그러나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좀 지도부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좀 다양한 의견을 당내 논의로 소화를 하면서 좀 당이 좀 화합하고 단합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좀 성숙된 정당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명확한 의사 표현은 안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었습니다.